비트코인 반감기가 대략적으로다가 15일 남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대략적으로 2주하고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기다리면 드디어 반감기가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정보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롬 파웰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너무 이르게 하거나 너무 늦게 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100%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를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거의 본인이 비트코인 바닥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하라고 신호를 또 보내고 있죠. 자, 제롬 파월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애틀란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한 차례만 금리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 연준 총재라는 녀석들은 돌아가면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알 수가 없죠. 이어서는 미국 노동시장 관련된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3월 민간 고용이 18만 4천 건,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번 달과 같은 기준으로 집계가 된 것이라면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는 수십만 불법 이민자들이 직장을 잡게 되면 그것까지 이제 통계에 포함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와 더불어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이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어찌 출처가 다른 곳마다 다른 통계를 내보내고 있는 것인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연준 측에서는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게 되겠죠.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며칠간의 하락이 나왔었으나 지금은 혼주세,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 달러 같은 경우는 하락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휘청 65,847달러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데 영 매가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31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설립자 안소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는 최근 블룸버그에서 제공한 데이터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해 99%에서 2034년까지 116%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미국 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게 나중에 정말 가시화돼가지고 심각한 수준까지 가서 신경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비트코인 사기에도 너무 늦습니다. 가격이 엄청 큰 폭으로 올라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억만장자 스티븐 코언, 헤지펀드의 왕이라 불리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소량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들 레미가 비트코인에 푹 빠져가지고 아빠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샀다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지만은 비트코인이 어쩌면은 새로운 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비트코인을 소량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억만장자 기준으로 소량은 몇 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한 100개? 이런 식으로다가 더욱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삭스가 노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고객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비트코인 투자를 하다니 차라리 라스베가스를 가라라고 과거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관련된 펀드는 왜 팔고 있어? 골드만삭스. 그리고 지보다 선배라고 볼 수가 있는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 마이크 노보그라츠, 라울 팔 둘 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봄과 동시에 암호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어디서 이 어린 놈의 새끼가 근데 또 모르죠.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하고 뒤에서 스리슬쩍 다른 짓을 하고 있을지.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리서치 총괄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수요가 곧
월가에 의해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가 조만간에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고객들에게 관련 상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중기적으로다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상당한 자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반감기 또한 촉매제로 비트코인 수요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가격이 빠지자마자 비트코인 3만 개가 출금이 되어 나갔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미스터 헌드레드가 아닌가. 지난 이틀 동안에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의 100%라고 볼 수가 있는 1,500개를 사서 쟁였다라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힘을 쓰지 못하긴 했지만은 현물 ETF상에서 순유입은 4천만 달러를 그래도 기록을 했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돈이 많이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데 1억 5천만 달러 순유입, 피델리티에서 4,480만 달러 순유입, 근데 양아치 그레이스케일의 순유출액은 8,190만 달러, 그리고 아이고 깜짝이야, 돈나무 언니의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유출액이 8,800만 달러에 달하면서 GBTC를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돈나무 언니 뭐하나요? 고객들을 잡아야죠. 돈나무 언니. 과연 오늘 순유입 유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힘을 쓰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순유입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후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자본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코인데스크가 밝혔습니다. 이어서 리플렉시비티 리서치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런 식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의 자본 유입이 계속해서 되는 것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적정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강력한 매입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서 조만간 보다 폭넓은 상승 추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인데요. 반등 오게 된다라면 크게 쏠 수 있겠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 좀 가지야. 다음으로는 분석가들의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반등해가지고 전고를 뚫은 다음에 혹은 8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더욱더 큰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 한방 쏘고 보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수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상승하는 쪽으로다가 가게 된다라면 차트가 이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프스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반등했다가 추가적인 하락 5만 5천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그때서야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분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중구난방 그 누구도 지금 어디로 비트코인이 가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에 기대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 다음으로는 알트 및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세계 이더리움 현물 ETF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했다라는 소식 나왔는데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과연 SEC 얘네들이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한들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줄 것인가. 한편 SEC의 집행국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암호화폐 산업은 상당한 위법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SEC의 관할권을 우회하려는 암호화폐 업계의 다양한 시도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업계에서 심각한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크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면서 오늘도 완벽한 내로남불을 시전하고 있는 SEC. 그러면서도 샘 뱅크마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죠. 아주 정말이지 지저분한 인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아직도 게리 긴슬러와 샘 뱅크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관련된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뻐기고 있는 SEC. 이어서는 알트코인들 소식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인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50일 및 100일 지수 이평 지지선을 하방 이탈을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다음 지지선은 3031달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거래소 보유량 그리고 수익 상태 물량 등이 감소하지 않으면은 3,000달러 이탈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 3,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어제는 과매도가 되어가지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반등조차 힘겨운 알트코인들, 그 중에 쏘는 알트코인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아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기세를 뽐냈었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흐느적대고 있는 상황. 차트상으로는 지금 저항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 확인하는 거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 구간이 안 깨졌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다라면 비트코인이 진정되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달러 차트, 사토시 차트인데 지금부터 반등 자리가 왔다라면서 블런치 분석가 니어 프로토콜의 상승에 베팅을 걸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LG 분석가 같은 경우 DGI 게임 코인인데요. 잡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물량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반등 및 상승을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유명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 포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격 하락이 왔을 때 이때야말로 렌더코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렌더 토큰이야말로 암호화폐 업계의 엔비디아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어느 구간에서 반등하게 될지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알트코인 조정 역시 어디가 바닥이 될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자금을 남겨 놓으시면서 분할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냥 콱 치고 반등 나오면은 좋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청원 36,742명까지 올라왔습니다. 73% 완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계속해서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클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